예, 안녕하세요. 강북청소학원의 입시 컨설턴트인 김해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하고 함께 올해 시행되는, 즉 2026학년도 의예과의 수시 전형 모집 요강들이 이미 다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공통된 사항들, 다음 특이한 사항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026학년도 수시를 앞두고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지난해 상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들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만의 행동으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따라서 이 똑같은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슬라이드상에서 작은 대목들 보시게 되면 총 두 가지로 오늘 주제 잡았거든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에게 경쟁의 강도가 조금 더 높게 판단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비율, 즉 특정 지역에서 3년 내지 6년간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만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지역인재 모집 인원이 거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반면 이렇게 지역인재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 안에서도 더 좋은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조건들이 완화 혹은 강화되는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이거 1년의 학교들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유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개관을 해드릴게요. 총 3가지 키워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로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대 정원은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건 수시 전형이잖아요. 즉 전체 선발 인원이 복귀되었다는 뜻은 정시와 수시로 일단 모집 인원을 구분해야 하고, 다음 수시 안에서도 어떤 세부 전형으로 어느 정도쯤의 모집 인원들을 구분할지 대학교들도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세부적인 전형들별로 따로따로 놓아서 이번 수시 전형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쯤의 인원이 의대 인원에게 배정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사실 지역인재 모집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건 별개의 조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개가 마치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따라서 의대 정원이 2024학년도 수준으로 복귀한다면 누구나 다들 지역인재 비율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지난해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60% 수준이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유지되거든요. 이것은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에는 분명하니까 이 점만큼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조건에 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꽤 많은 의대 입시에서 수학 탐구 과목에서 지정 과목이 폐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학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또는 과학 탐구를 선택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치를 잠시 확인해 볼까요? 지난 3년간의 수시 전형별로 의대 인원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의 중앙에 있는 게 2025학년도, 즉 작년에 의대에 수시 전형에 배정되었던 인원입니다. 당연히 좌측에 2024학년도 수준하고 그 다음 올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2026학년도 수준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객관적으로 좋은 해였다는 걸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6학년도에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대 인원이 복귀된다는 점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정시보다 수시에서 상대적으로 살아남은 인원이 훨씬 많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해 주십시오. 예컨대 표의 중단의 교과와 종합전형에서도 거의 인원이 2024학년도보다 소폭이나마 높게 산정되어 있는데, 특히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24학년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서만큼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덜 줄었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 두 번째 걸로 잠깐 넘어갈까요? 지역인재 모집 인원입니다. 지역인재, 즉 경남, 경북, 충청, 전라 지역에서는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에 60% 이상 지역인재 비율을 유지해달라는 정부의 권고안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예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강원과 제주는 애당초 학생을 포함한 인구 비율이 워낙에 낮은 지역이라서 지역인재 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이 너무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강원과 제주의 경우에는 이 지역인재 비율 60% 상향 조정 권고안에서 예외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타 지역과는 거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인재 비율이 다소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경북, 충청, 전라 모든 구역에서 60%에서 70% 가까운 비율이 놓여져 있다는 뜻은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 전형과 모집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니까 이걸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받아들이는 건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 수학 및 탐구 과목을 지정 폐지하는 학교들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실은 2025학년도 즉 지난해부터 이미 수학 및 탐구 과목 지정 과목이 폐지된 학교들과 전형들이 충분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10개 대학 11개 전형에서 이미 수학 및 탐구 지정 과목이 폐지되어 있었는데요. 2026학년도에는 심지어는 가톨릭대와 고려대와 같이 메이저 혹은 서울 소재 의대까지도 이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대 가운데에서도 거점 국립대와 같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에서도 수학만이 아니라 탐구 지정 과목 폐지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즉 수시 모집 요강 발표 전에 다음 해 2027학년도에 모집 계획안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학교들까지 포함하면 수학 그다음 탐구 지정 과목 폐지의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컨대 다음 해 27학년도 전형계획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와 을지대가 과학탐구 지정을 유지하는 와이즈 캠퍼스를 제외하면 수학과 탐구 공이 지정 과목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해지기도 하고 다음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사라지고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의대 입시에서 가장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고려한 학교부터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빅5 혹은 메이저 캠퍼스라고 부르는 5개 학교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종합전형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 최저 학력 조건조차도 없는데 여타 연대, 가톨릭,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제일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와 제일 선호도가 낮은 울산대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적대도 높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끌어당겨야 되다 보니까 특히 학교 활동을 비롯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세대의 경우는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의 1단계 합격자 배수를 늘리기도 했고요. 가톨릭대는 앞서 우리 본 것처럼 수학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성균인재라는 새로운 전형을 개발하면서 무려 1단계 6배수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갖고 있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2단계 면접 30% 반영은 일반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신설 전형임을 고려할 때 가장 성적대 높은 학생 들이 최소한 6개의 수시 전형 지원 카드 가운데에서 2개 이상씩은 여기다가 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성균관대의 경우 논술 전형에서 앞으로 보게 될 지방 소재 학교들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을 훨씬 더 강화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메이저 캠퍼스들은 더욱더 치열해지는 경쟁들 가운데 매우 소수의 최상위권 풀 안에서도 더 뛰어난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학생들은 피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 악착같이 준비하는 마지막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서울소재 캠퍼스들 가운데에서 이제 고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학생들의 선호도를 훨씬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학교들의 경우는 올해 수시 전형에서도 지난해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종합전형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중간에 끼어서 다소 입장이 불명료한데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을 폐지하는 등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기 위한 인원들의 관심을 끌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인재 전형이 기존의 서류형만이 아니라 면접형으로 분리되었거든요. 그 말은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리그를 만들고 반대로 종합 전형에서 자사고나 혹은 특목고 학생들의 리그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인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울여주는 듯 하네요.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고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공이 많은 성적대 높으면서도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 성적 이외에 더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의 경우에는 수능 체제에서 탐구 선택 과목 1개 과목으로 축소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한양대의 경우, 다음 경희대의 경우 공의종합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배수를 5배수에서 7배수, 3배수에서 4배수로 증가시킵니다. 바꿔 말하면은 1단계에서 탈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서울 소재 학생들에게. 이어서 가볼까요? 수도권하고 지방주요 캠퍼스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60% 이상으로 권고 안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충분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가천대가 매우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논술 전형 신설하면서 지역인재 포함하여 급격히 늘어난 인원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즉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라도 모든 전형을 다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덕에 가천대의 경우는 사실은 여타 학과들의 경우는 매년 성적 반영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의예과의 경우 최근 들어서 한 번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입결을 충분히 고려하셔도 되고요. 인원만 따진다면 2024학년도, 5학년 두 개년도만 보셔도 충분히 지원 가능성을 판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달리 말해서 가천대 제외하고는 이 수도권 및 지방 주요 캠퍼스들의 경우 모집 요강에서 변화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대의 경우 이제 수도권 대학이라는 점을 인정해야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 듯합니다. 교과 추천 전형에서 비록 3명 모집이긴 하지만 의예과 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 100%입니다. 인하대의 경우 볼까요? 지역 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의 과탐 평균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탐구가 과학 탐구만 지정되기 시작했는데 과학 과목 2개를 다 반영해야지 되거든요. 이때 2개를 한꺼번에 평균을 낼 경우 0.5가 되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수점 이하가 절사된다는 뜻은 훨씬 더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인제대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수도권 및 지방주요 캠퍼스들은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 교과만으로 선발하거나 혹은 수능 최저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일반고 학생들 가운데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조금이라도 더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 가져야지 될 건 제일 아래쪽에 순천향대입니다. 순천향대 특이한 학교죠. 거의 대부분은 순천향대를 안전카드로 하나 쓰고 그 위쪽에 울산대 등으로 상향하는 카드 하나씩을 보통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순천향대 1차를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통과하고 나서 실제로 최종화까지 간다 할지라도 순천향대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울산대 이상에다가 등록하는 학교로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순천향대는 지역인재 비율을 자기들만 정부 권고안에서 벗어나게 60% 미만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고안에 맞서서 학교 운영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순천향대는 메이저 캠퍼스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하지만 메이저 캠퍼스에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 있는 실력대 학생들의 지원을 독자적으로라도 계속 끌어들이고 싶은 듯합니다. 바로 이래서 꽤 많은 교육부나 혹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의 불만을 섞여 왔거든요. 특히나 지역인재 비율이 여타 학교들보다 훨씬 낮으니까요. 그러는 바람에 충청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만이 아니라 이번에 아마 또 일종의 핑계 삼아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지역인재 충남 전형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1단계에 일괄 선발하고 있으니까 충남 지역 학교들에서 내신 성적대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은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매우 예외적인 학교가 있는데요. 인제대의 경우입니다. 인제대만 2단계 면접에서 반영 비율상에서 실질 반영 비율을 조금 더 증대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대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과 모든 모집 단위에서 똑같이 면접의 반영 비율을 높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로서는 매우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선호도는 좀 낮아지겠지만 반대로 여타 학교의 공과대학과 함께 동시에 중복 합격했을 때 어떻게든 학생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지방 소재 학교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방 거점 국립대들인데요. 물론 부산, 경북, 전남, 충남대하고 반대로 경상, 전북, 충북, 강원대의 선호도는 약간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한꺼번에 잡아 보겠습니다. 대체로 경상권에서, 즉 부산대와 경북대는 동시에 수학 및
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시켰습니다. 반면 충남대와 충북대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약간 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체제에서 수학의 미적 혹은 기하로 과목 지정을 강화했거든요. 즉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은 조건을 조금씩 더 완화하고, 반대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지만 지역 인재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학교들은 수능 체제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사립대로 갈수록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립대들 가운데에서 서울 소재의 대부분의 본교가 있고 제2 캠퍼스가 있는 학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연대, 원주, 건국, 충주, 동국, 경주, 단국대, 천안 캠퍼스들을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척 복잡해졌습니다. 이 학교들로서는 입결이라고 흔히 학생들이 부르는 것, 합격선 추정치를 가능한 한 의대가 올려주기는 해야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원할 때 머뭇거리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컨대 연대 미래 캠퍼스는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면접을 이제 거의 MMI 수준의 인적성 면접으로 확대합니다. 반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수능 최저를 3합4에서 3합5로 완화합니다. 반면 단국대 천안의 경우에는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적으로 응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즉, 이 학교들은 지방 사립대들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결은 높이면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는 해야지 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중심으로 혹은 면접 강화 분위기를 중심으로 하여 더 우수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도록 복합적인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2캠퍼스가 아닌 경우들은 조금 더 이 이중성을 더 유지해야지 됩니다. 이를테면 지방 사립대 2개 그룹으로 나눌 건데요. 을지, 건양, 계명, 대구, 가톨릭대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선호도는 낮지만 서울 소재 공대와 함께 합격했을 때 학생들이 죄다 마음이 흔들릴 만한 곳이지요. 가령 을지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는 하향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탐구 조건은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건양대의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단계별 선발 방식을 폐지하고 오로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뽑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호도가 살짝 더 낮은 계명대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1단계 합격자 배수가 20배수여서 이미 1단계 합격 자체가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교과 면접형 자체를 아예 폐지합니다. 여타 교과 전형에서는 1단계 합격자 배수가 10배수에 불과했는데 12배수로 증가합니다. 반면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대구 가톨릭대는 심층 면접을 인적성 면접으로 훨씬 더 용이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은 을지, 건양, 계명, 대구 가톨릭대는 전반적으로 입학시 전형 조건들을 훨씬 더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화시키는 경향들도 보입니다. 지방사립대의 두 번째 그룹들 볼까요? 영남, 동아, 조선, 원광대입니다. 즉 의대 가운데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아마도 상대적으로 제일 낮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조선대와 같이 종합 서류 전형이 신설되면서 수능 최저까지 걸어두고 있는 걸 제외하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의 조건들이 완화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동아대의 경우 의학과만이 아니라 모든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 탐구 지정 과목이 폐지되기도 했고요. 영남대의 경우가 복합적입니다. 가령 지역인재 의학 전형이 신설되어서 1단계가 무려 10배수가 선발하는 것까지는 완화하는 조건처럼 보이는데 2단계에서 지방사립대답지 않게 면접 30% 반영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수능 최저의 경우에는 과탐 2개 과목이 반드시 응시 필수여야지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 반영 중에는 과학 과목 상위 한 과목만 성적을 제공하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애당초 수능에서 2개를 필수적으로 응시한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매우 부담될 겁니다. 한국사 조건이 폐지되었다는 걸 고려해 보십시오. 영남대 지원하는 의학과 학생들조차도 수능 최저를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상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방 소재 대학들과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전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첫 번째,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 인재 비율이 높은 지방대의 여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건 서울 소재 대학들의 종합 전형이거나 혹은 지방의과의 일반 전형에
지원해야지 되는데 무척 경쟁이 치열해진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대의 경우에도 지역 인재를 훨씬 더 많이 뽑기로는 했지만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 이외의 다른 요소 가운데 지방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면접을 강화시키거나 다음 수능 최저 조건을 강화시키거나, 즉 지역 인재 비율로 인해서 전반적인 조건이 지방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능 최저 등의 세부적인 조건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것,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들로 모든 학생들이 몰릴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교과 전형의 지역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면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지 됩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처음에도 어려웠고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점수차를 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다양히 준비합니다. 예컨대 MMI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요. MMI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의 종류도 훨씬 더 다양해질 겁니다. 피해 가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 전형에서 지방소재의예과와 서울소재의예과의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소재의예과를 지원한다는 뜻은 면접부터 포함하여 하나라도 빠짐없이 죄다 잘해야 된다는 뜻이고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일 겁니다. 반면 지방소재 대학들의 일반 전형이나 교과 지역인재 전형 선발에 지원하시려는 학생들은 특히 수능 최저가 최대 관건입니다. 수능 최저에서 탐구 한 과목인가 두 과목인가 안으로도 입결이, 즉 합격선이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수능에 특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조건들이 한꺼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인 만큼 더 우수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